안녕하세요. 명품 보감의 이지연입니다. 아귀라고 들어보셨죠? 생김새가 흉측해서 예전에 어부들은 잡으면은 그냥 바다에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귀가 피부 미용 등 건강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전문점도 많이 생겨났는데요. 아귀 말고도 우리 몸에 좋은 생선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몸에 좋은 생선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깊은 바닷속에 살고 있는 생선들. 청정 바닷속에 숨겨진 영양의 보고들이라는데 흰살 생선, 등푸른 생선, 붉은살 생선까지 색깔도 맛도 영양도 각양각색인데 고등어, 장어,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고혈압, 각기병, 빈혈, 골열화증에 좋다고 알려졌다. 그 중에서도 감칠맛 좋아 입맛 사로잡는 아귀는 피부 미용에 좋기로 소문이 유명하고 붉은 살로 유혹하는 연어는 특히나 DHA가 풍부해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여기에 주머니 사정까지 고려해주는 고등어는 저렴하면서도 그 맛과 영양이 풍부해 생선 중에 으뜸으로 꼽힌다는데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바다의 웰빙식 아귀, 연어, 고등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요즘 서구화된 식단으로 인해서 현대병들이 많이 늘고 있어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은 육류 좋아하세요? 생선 좋아하세요? 그런데 생선 속에도 고단백이 많이 들어있어서 굳이 육류를 섭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군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몸에 좋은 생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식품공학과의 노봉수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생선 가운데서도 오늘 정말 우리 몸에 좋다는 생선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요. 네. 일단 생긴 게 참 흉측하게 생겼어요. 근데 못생겨도 피부에 좋은 아귀라고 지금 써 있는데요. 아귀가 표준어예요? 예, 아귀라는 말은 사실 이제 배고픈 귀신이다라는 의미거든요. 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귀신처럼 이렇게 좀 흉물스럽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이제 과거에 우리 어부들이 이 고기를 잡으면 별로 가치가 없다 해가지고 그냥 바로 배밭으로 이렇게 던져버렸는데 그때 이제 텀벙 소리가 나기 때문에 물텀벙이다라는 말로 또 아귀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이름도 무척 재밌어요. 예, 앵글러 피쉬? 네, 네네. 앵글로 피시라고 그러는데 앵글로라는 말은 사실은 낚시꾼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아귀가 상당히 느려가지고 다른 먹이들을 빨리 가서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기가 나름대로 터득을 해가지고 바닥에 쫙 엎드리고 있다가 머리에 약간 이상한 돌기 같은 게 나와 있는데 네. 요거를 살짝 움직이면 다른 물고기들이 먹인 줄 알고 모르고 와서 이렇게 먹으려고 할 때 입을 쫙 벌려가지고 고기를 잡아먹습니다. 영리하군요. 그래서 이제 낚시꾼 고기다라고 하고 있죠. 아, 그래서 본인이 낚시라니까. 네. 그렇군요. 근데 정말 생기긴 못생겨서 전 참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왜 예전에 어부들이 이 아귀를 잡자마자 버렸을까요? 영양을 제대로 몰랐나 보죠? 네, 그 당시에는 이게 이제 그 영양 가치가 잘 파악이 안 돼가지고 네. 먹어봐야 별로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영양이나 맛을 평가받은 건 언제쯤일까요? 약 한 40여 년 되는 것 같은데요. 60년대 네네. 중반에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마산시의 그 오동동이라고 하는데 가보면 네. 그 여러 가지 음식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음식점에서 이 말린 아귀를 가지고 아귀찜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유행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게 됐죠. 네네. 또 우리 조상들 중에서 선조 중에서 정약전이 쓰신 그 자산어보라고 하는 책에 네. 이 아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가치가 후세에 와서 이렇게 뒤늦게 밝혀지게 된 거죠. 네. 늦게 이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영양은 뛰어나다고 들었는데요. 예. 지금 영양 성분이 나와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예, 아귀를 보면은 이 칼로리는 고등어보다 훨씬 작죠. 네. 그리고 단백질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네, 네. 뭐 고등어나 굴에 뭐 못지않고 지방이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네. 이 아주 저지방이면서도 고단백인 그런 식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소위 말해서 이런 것들을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그 밖에 또 어떤 성분이 들어있을까요? 예, 아귀에는 비타민이 상당히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는데 네네. 그 뼈하고 치아를 튼튼하게 해주는 비타민 D가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노화를 방지시켜주는 네. 비타민 A와 E가 있습니다. 또 비타민 B2 같은 경우는 피부의 염증을 이렇게 개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네. 아귀의 그 껍질을 보면은 거기 이제 소위 말해서 피부에 탄력을 주는 콜라겐이 풍부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니 자기 생긴 건 참 엉망으로 생겼는데 그 피부를 좋게 해주는 콜라겐까지 그렇죠. 많이 갖고 있군요. 근데 저는 저 아귀찜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네. 아귀찜 보면은 콩나물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네. 또 그걸 먼저 막 골라 먹게 되는데 네. 궁합이 잘 맞나 보죠? 예, 보통 이제 고단백 식품을 먹을 때 우리가 같이 먹어줘야 되는 것이 이제 식이섬유입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빨리 소화가 돼서 이제 몸 바깥으로 배설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 콩나물이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아삭아삭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아귀는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게 부드러움과 아삭아삭함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거든요. 영양성분도 영양성분이지만 우리 입안에서 느끼는 이 조직감도 상당히 조화를 이루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좀 미나리 같은 게 들어가는데 네네. 미나리의 독특한 향이 그 고기에 약간 비린내 같은 것들을 이렇게 감춰줘서 비린내가 안 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같이 곁들여서 먹죠. 아주 사이가 좋은 그런 궁합이 맞는 식품이군요. 제가 아는 그 일본 친구는요. 네. 아귀 간을 좋아한다고 해요. 근데 네. 그게 참 귀한 거라고 하면서 네. 아귀가 먹어봤냐고 하는데 전 못 먹어봤거든요. 그 세계 3대 진미 중에 하나가 이제 푸아그라라고 그래서 거위의 간이 있습니다. 네네. 그 거위의 간하고 거의 맛이라든가 영양이 거의 비슷할 정도의 진미를 갖고 있는데 네. 일본 사람들이 이거를 좀 즐겨 먹는다고 그래요. 네네. 근데 이 거기에는 아귀 거기에는 간에는 그 비타민 A가 상당히 풍부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시력이나 또는 피부 개선을 하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되고 있고요. 네. 또 우리 몸에 필요한 DHA하고 EPA가 있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우리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양이 어느 정도인데 그 양보다도 훨씬 더 많이 풍부하게 있어요. 네네. 또 뼈하고 이 치아를 튼튼하게 해주는 비타민 D가 많기 때문에 영양면에서 보면 아주 상당히 풍부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귀의 간을 바다의 푸아그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은 드셔보셨어요? 예, 아귀 먹어봤습니다. 간을. 예. 부럽습니다. 전 아직 못 먹어봐요. 특별한 손님한테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특별시에 사는데도 못 먹어봤어요. 자, 그럼 이번에 우리 몸에 좋은 생선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이 연어예요. 근데 뇌 건강과 피부와 성인병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연어라고 나오는데요. 네. 그렇게 좋은가요? 예, 그 연어에는 우선 그 DHA라고 하는 오메가3 계통의 불포화 지방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이제 뇌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그 보통 그 학습 능력을 이렇게 향상시켜주는데 많이 도움이 되죠. 네네. 또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이제 시력이 좀 나빠지는 그런 것들을 좀 예방을 해주기 때문에 시험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수험생들 또 이 수험생들을 이렇게 케어해 주시는 우리 학부형들께서 특히 이런 연어를 좀 많이 준비하셔서 네. 밥상에 올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뷔페 식당 간다든가 요즘 샐러드 바 같은 데 가보면은 연어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먹어볼까 하고 가서 보면 벌써 없어요. 그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것은 네. 몸에 좋다는 걸 다 알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 연어 색깔을 보면은 이렇게 저 주황색 같은 색깔이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아스타산친이라고 하는 그 색소 성분인데 우리 몸에서 혈액 순환을 잘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비타민 A하고 E하고 함께 이것이 이제 항산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네. 대표적인 이제 항산화 식품이라고 알려져 있죠. 특히 이 성분들은 우리 몸 안에서 세포 점막을 이렇게 탄탄하게 해서 피부가 노화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좋은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고, 제일 먼저가 줄 서야 되겠는데요. 그 피부명이 좋다는 거군요. 그렇죠. 네, 네. 네. 연어 이렇게 피부명이 좋다는 건 또 엄청 처음 알았는데 그 또 세 번째 토끼는 성인병이에요.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오메가3 계통의 DHA 같은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동맥경화라든가 고혈압 같은 성인병을 이렇게 예방을 해주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네. 성인병 예방이라면 또 주부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10대 그 식품 가운데서 연어가 들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 정도로 좋은 식품이라고 하는데 3마리 토끼 이외에 또 어떤 영양적인 면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예, 이게 이제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하다 보니까 운동을 많이 해서 단백질 소모가 좀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네네. 분들이 이제 근력 손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 연어를 좀 드시면 좋겠고요. 혈액 순환에 좋기 때문에 이제 그 여성들 다크서클이 생기잖아요. 이 다크서클을 해소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은 정말 젊은 여성들 가운데도 다크서클 때문에 고민하는 여성들 많고요. 네. 남자분들 가운데도 심한 분들 계세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네, 또 네. 피부가 노화가 되면 이제 그런 게 생기는데 이 연어를 좀 평소에 좀 즐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연어를 여러분은 어떻게 드시는지요? 대개 아까 말씀드린 샐러드 바 같은 데서는 그냥 날거 채로 회로 드시는데 집에서 연어를 갖다 놓고 뭘 만들까 하다 보면 막막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어를 아주 맛있게 요리할 수 있는 노하우를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연어 이 계란말이라든가 영양밥은 아이들도 참 좋아하겠네요. 그 참치로 여러 가지 요리 만드시는 것처럼 이 연어 가지고 참치 주먹밥처럼 연어 주먹밥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아이들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먹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자, 몸에 좋은 생선 알아보고 있는데 대망의 3위 알아보겠습니다. 아, 고등어요. 에스키모인의 장수 비결 고등어. 저는 어제도 고등어 묵은지찜 집에서 해 먹었는데 네. 고등어 이렇게 좋은 건가 보죠? 예, 고등어도 그 단백질이 상당히 풍부한 식품인데 한 20% 있는데 쇠고기만큼 들어있거든요. 네. 또 그 다른 그 영양 성분으로는 이제 칼슘이나 칼륨, 또 엽산, 인, 또 철분 이런 게 상당히 풍부하게 들어있고 다양한 영양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좋은 그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아마 주부들도 고등어는 쉽게 많이 사서 해 드시죠? 네. 저는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을 때는 무조건 고등어 삽니다. 날 것도 그렇고 자반까지 사다 먹곤 하는데요. 고등어의 효능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예, 고등어는 동맥 경화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 고등어에 들어있는 EPA라고 해서 에이코사 펜타엔산이라고 하는 불포화 지방산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심장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네. 근데 하나 이제 중요한 점은 이걸 이제 튀겨서 드시게 되면은 이 지방이 산패가 돼가지고 효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튀겨서 먹으면은요? 예, 튀겨서 먹으면. 그러니까 100도씨 이하로 조리를 하시는데 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쪄서 드시는 겁니다. 그렇게 드시면은 심장 질환 예방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어지겠고요. 네, 네. 또 이 고등어에 많이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들이 우리 몸에 안 좋은 그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혈전을 일으키기도 하고 동맥경화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런 안 좋은 물질들을 몸 바깥으로 빨리 배설시켜 주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을 이렇게 확장을 시켜서 안에 있는 찌꺼기들, LDL 콜레스테롤이라든가 혈전이나 이런 거를 제거를 시켜주는데 도움이 되니까 고등어를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좋은 거 같이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군요. 네, 그렇죠. 네. 아유, 착하네요, 정말. 주부들도 고등어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실 텐데 어느 분이 질문하시겠어요? 네네. 요즘 아이들에게 오메가3를 많이 먹이라고 하는데요. 고등어에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고등어만 먹는 것만으로도 다른 걸 굳이 먹지 않아도 아이들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우선 이제 고등어가 기억력이나 학습력을 증진시키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매일 고등어만 먹으면 괜찮겠는데 매일 고등어만 먹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어떤 때는 뭐 햄버거도 먹을 수 있고 인스턴트 식품도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걸릴 적에는 오메가3 같은 식품들을 좀 이렇게 같이 복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뭐 궁금하세요? 네, 네. 손을 번쩍 드셨어요. 네. 요즘 보면 집에서 이렇게 고등어 조림을 할 때 물을 많이 넣잖아요. 그 무하고 고등어하고 음식 궁합이 좋은 거로 알고 있는데 무 말고 이렇게 다른 그러니까 궁합이 잘 맞는 어떤 음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예, 그 고등어는 그 산성식품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이제 좀 피곤하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칼리화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알칼리화 해주는데 가장 좋은 것들이 뭐냐면 채소와 과일입니다. 이제 그 무를 아까 넣으셨는데 무 말고 여러 가지 이제 채소들 파 뭐 이런 것들 넣어서 드셔서 조리를 하시면 좋겠죠. 근데 이제 무 같은 경우를 보면은 무 속에 있는 성분들 중에서 그 약간 매운맛 내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그 고등어의 좀 비린내 성분을 이렇게 가려주는 효과가 있고요. 또 무에는 비타민 C가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소화 효소가 들어 있는데 물론 탄수화물을 분해시켜주는 효소긴 하지만은 우리가 고등어를 먹으면서 다른 탄수화물들을 잘 소화를 시켜주니까 고등어 단백질도 몸 안에서 빠르게 소화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맛도 맛이지만 영양 성분들도 잘 조화가 되고 냄새나 이런 것도 가려주기 때문에 무, 파, 뭐 양파, 깻잎 이런 것들 같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쑥갓도 좋고요. 쑥갓도 좋고요. 하여튼 참 우리 조상들은 슬기로우신 게 네. 어떻게 고등하고 무가 그렇게 잘 맞는지 어떻게 그때는 과학적으로 무슨 뭐 그렇죠. 실습을 한다든가 실험을 한다든가 이런 게 없었잖아요. 네. 참 대단들 하세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보면 네. 세계 넘버원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정말 저는 고등어를 좋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반까지도 네. 자반도 찜도 해서 먹거든요. 네. 가끔 튀겨도 먹는데 튀기는 것보다는 찜이 좋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 고등어가 네. 여성들에게는 어떤 점이 좋은가요? 고등어에 들어있는 비타민 성분 B하고 철분 같은 것들이 네. 혈액순환을 상당히 좋게 해줘요. 그래서 이제 여성들 보면 손이 차신 분 뭐 이런들 혈액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좀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고등어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네. 손발도 저린다, 차지고, 뭐 그러시는데 많이 드시면 좋겠군요. 네. 네, 네. 자, 이제 고등어가 또 한의학적으로도 효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어떤 효능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잠시 함께 보시죠. 고등어는 기운과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식품입니다. 또 성질이 급하고 맥이 강하신 분들의 혈맥을 부드럽게 해줌으로써 이런 효능으로 인하여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이 드시면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중풍, 고혈압 등 성인병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쉽게 짜증을 내시고 피곤하면 어지럼증이 잘 나타나면서 신경성 두통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물을 많이 드시는데도 변비가 심하고 소변색이 진하면서도 밤중에 소변을 자주 보시는 분들에게도 효과적입니다. 네, 오늘 우리 몸에 좋은 생선 베스트 3를 알아봤는데요. 피부에 좋고 또 노화 방지까지도 있고 혈액순환에 좋다고 하니까 매일 밥상 위에 생선 놓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일본의 한 의학 박사가 가난했던 그때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라 하는 건강 조언을 했는데요. 이 의사의 말에 따르면은 배에서 꼬르륵 소리를 낼 때가 영양소가 필요할 때이고 그때만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움직여야 한다 하는 것인데요. 예전에는 식민길도 걸어다니곤 했잖아요. 오히려 편하고 과해서 비만이나 당뇨 같은 병이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볍게 드시고 꾸준한 운동 권해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